자, 여러분 쉬시는 동안에 제가 또 아까 안 되는 걸 또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가 리스트의 append 명령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까 그 2by 이중 리스트 A를 한번 복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중 리스트 A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B를 빈 공간으로 만들 때 이중 리스트로 씌워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냥 하나만 이렇게 씌우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헷갈려 버렸어요.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한 행을 B에다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B에 append를 써서요. append를 써서 이번에는 A에 0번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해주게 되면은 프린트 B를 해주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리스트 B에 네. 왜 안 됩니까? 네, 콤마가 아니라 점으로. 제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오타가 납니다. 리스트에서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쵸? B의 빈 공간에 리스트 첫 번째 게 들어왔죠? 만약에 두 번째가 들어온다 그러면 B에 append 이렇게 해서 A에 또 1번을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append 또 자꾸 스펠링이 틀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하게 되면은 첫 번째 열과 두 번째 열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ppend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레이로만 우리가 지금 익스텐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아까처럼 A0에 인덱스로 넣어가지고 두 번째 컬럼을 슬라이싱으로 넣어줬다. 그럼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두 번째를 슬라이싱을 해서 처리해 주게 되면은 네 0에서 2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슬라이싱이 돼서 네 1번과 2, 3 이렇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했죠? 네, A는 하나 해보겠습니다. 1 이렇게 하는 건 정수형이죠. B는요 실수형으로 할 때는 3.14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C가 문자열인 경우에는 C는 우리가 따옴표를 이용해서 KOH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로 들어갔죠. D가 만약에 리스트형인 경우에는 대괄호를 쳐서 1, 2, 3, 4 이런 게 가능했습니다. E는요 만약에 내가 튜플형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소괄호를 써서 1, 2, 3 이런 식으로 왔죠. 딕셔너리형도 오늘 배웠죠. 딕셔너리형을 F라고 가정한다면은 중괄호를 써가지고 A 1에 예를 들면 다 정수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1에 2, 2에 4 그렇죠. 3에 5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형으로 갈 때는 중괄호를 쓴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공부한 6가지 자료형이에요.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렇게 8가지 유형을 배웠고 그것의 하나하나는 전부 생성할 때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타입을 통해서 얘네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랬죠.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입 A 접 그다음에 프린트 네 타입 B 다 확인해 봅시다. 프린트 타입 C 그 다음에 프린트 네 타입 D 또 프린트 타입 E 프린트 타입 F 이렇게 전부 우리가 공부한 자료형 6가지에 대해서 타입을 다 알아보면은 자동으로 인트형, 플로트형, str은 이게 문자열이라는 뜻입니다. 스트링형,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딕트 이렇게 다 자료형이 됐어요. 오늘은 7번째 자료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 자료형은 뭐냐면 바로 G라는 변수를 써서 true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초록색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자료형이라고 합니다. 불자료형. 그 불자료형은 값이 두 가지밖에 못 써요. true하고 false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true 또는 false. 첫 번째가 대문자인 걸 확인해 보십시오. 대문자가 꼭 T와 F가 대문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수형인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싶듯이 정수의 정이라는 것은 뭐 마이너스부터 뭐 그쵸 0 수많은 수를 쓸 수 있는 것이 정수형인 거고, 실수형인 경우는 우리가 모든 또 소수점을 사용한 숫자 표기가 다 실수형인 거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각종 문자열들의 그 문자들의 집합을 쓸 수 있는 것이고,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다 무한하죠. 근데 요 불형은 유한합니다. true하고 false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불자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불자료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변수를 내가 다시 false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A는 false로 데이터의 상태는 대문자 F, false 이렇게 쓰고 프린트 아마 A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기가 되는지 실행해 보면은 A는 불형이고 false이기 때문에 이렇게 false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실수형이나 또는 정수형의 경우는 사칙연산이 가능한데 얘네들은 관계연산만 가능합니다. 관계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는요 A의 반대, not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not A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그쵸? 지금 A는 false로 되어 있는데 B의 값을 또 찍어보죠. 이렇게 찍어보면은 B는 true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not이라는 거는 불의 true와 false의 서로 상태를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처음부터 true였다면 B는 또 false로 바뀌겠죠.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true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를 true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대문자여야 됩니다. T가. 그러면은 이게 또 A는 true, B는 false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not이란 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연산자가 있냐면 and하고 or 연산자가 있어요. C라는 것은요, A의 and와 B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지금 A는 true로 되어 있고 B는 false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true와 false의 and는 false예요. 그러면은 또 C의 값을 찍어보게 되면은 C는 역시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이제 AND 연산자의 네 가지를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어볼 수 있을까요? 프린트 만약에 true의 연산은 어떻게 될까? 그쵸? 그 다음에 뭐죠? true와 false의 연산은 뭐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어서 false와 true의 연산은 어떻게 되나? 또는 프린트 false와 false의 연산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뭐 다 어려서 공부했듯이 and의 연산은 둘 다 true일 때만 true인 연산자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false면 다 false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헷갈리니까 얘들은 전부 그렇게 안 하고 얘를 그냥 독립해서 해볼까요? 컨트롤 C 해가지고 플러스 코드로 놓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rue, false, false,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or 연산은 둘 중에 하나만
true인 경우에 true가 되는 연산이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화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오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오화 연산자. 불자료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산술 연산이 되는 게 아니라 논리 연산만 가능하다. 근데 그 논리 연산에는 뭐가 있다? not, or와 and가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연산자를 지금 동시에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오화 연산을 해보면 전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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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나오고 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자료형은 상태가 true하고 false밖에 없는 두 가지 상태의 자료형이고, 이 자료형의 연산은 세 가지 연산자가 있는데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데 not 연산자, and 연산자, or 연산자가 있습니다. not은 true를 false로, false를 true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and는 둘 중에 모두 둘 다 true인 경우만 true가 되는 연산자, or는 둘 중에 하나만 true인 경우에 true가 되는 연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여기는 작거나 같다. 5가지가 있다는데 6가지입니다. 하나가 다르다가 있어요. 다르다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느낌표를 쓰고 등호 표시를 해주면 요거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르다. 6가지 비교 연산이 있다. 네,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같다 한번 해보죠. A라는 상태는요, A라는 변수는 불자령으로 했는데 1과 1 이렇게 해놓고 B도 1로 했어요. 네, 숫자죠. 숫자 1과 1로 했어요. 그래 놓고 C라는 변수에다가는 A와 B가 같다라는 거의 결과를 C에 넣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A와 B의 비교 연산 결과를 C에 저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A와 B의 비교 연산을 저장해 봤는데 A와 B는요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true가 되겠죠. 그러면 print 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가 나와야 될까요? true가 나와야 됩니다. true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true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B를 갖다가 A를 갖다 2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값이 다르니까 결과는 false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값이 같으냐 다르냐를 판결하는 거죠. 그러면 D는요, D라는 변수에다가는 A와 B가 다르냐고 물어봐요. 또 어렵죠. A와 B의 또 비교 연산인데 어떤 비교 연산을 한 거죠? 다르다는 비교 연산을 한 거죠. 납 비교 연산을 한 거죠. 그 비교 연산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연산 결과를 D에 저장한 거죠. 약간 여기를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는 같다는 비교 연산을 한 거죠. 자, 이런 경과죠. 그러니까 결국은 D는요 A와 B가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다르다는 비교 연산이니까 다르니까 D에는 어떤 결과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true라는 비교 연산 결과가 저장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false, true가 나와야 돼요. false, true.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라는 애한테는 A가 B보다 크냐는 결과를 넣었고 F라는 변수에는 A가 B보다 작으냐는 결과를 넣었어요. G라는 변수에는 A가 B보다 같거나 크냐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H라는 변수에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다 맞춰볼까요? A가
A가 B보다 큽니까? 크죠? 그러면 여기는 true가 나와야 되겠죠. 결과는. A가 B보다 작습니까? 2가 1보다 작아요? 틀렸죠? 그러니까 그럼 결과는 false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같거나 큽니까? 그러면 같거나 크죠? 당연히 true가 나와야 되겠고, A가 B보다 같거나 작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false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그 결과대로 출력되는지 한번 쭉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E, F, G, H를 한번 출력해 보는 거죠. E, F, G, H를 출력해 봤을 때 비교 연산들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게 좀 결과는 true, false, true, false가 나와야 되겠죠. true, false, true, false 정확하게 예측한 대로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A와 B를 같게 놓겠습니다. A와 B를 같게 놓으면은 이 네 개의 연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봤더니 얘는 뭐예요? 크지가 않죠. 같으니까. 역시 이것도 크지가 않으니까 false가 나온 거고, A가 B보다 작습니까? 그것도 역시 false죠. 같은데 작으냐고 물어봤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A와 B가 같거나 큽니까? 근데 같거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true일 거고, 같거나 작습니까? 그래서 같거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true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결과는 false, false, true, true가 나와야 됩니다. false, false, true, true 이렇게 나오죠. 비교 연산의 6가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C, D까지 출력해 볼까요? C, D까지 출력해 보면은 print C, 네, print D까지 출력해 본다 그러면, 자, 2와 2가 이거는 뭐예요? 같으냐고 물어봤어요. 이거 true잖아요. true. 그다음에 2와 2가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다르지 않죠? false. 이렇게 되는 거니까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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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가 나와야 되겠죠.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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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true. 정확하게 6가지 연산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해했다면은 여기에 어떤 값이 나와도 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들이 크냐, 작으냐, 같으냐 이런 숫자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이 불연산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 연산과 불연산인데요. 실은 이 상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교 연산 결과를 우리가 물어볼 때 과연 이것이 true냐 false냐고 따지는 경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제가 if문이나 false문에서 할 때 좀 다루도록 하고, 요거 이터러블 객체의 참가 거짓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해볼까요? 좀 해보죠. 뭐. 그러면 코드를 추가해서 이 불이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똑같이 연산 결과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A라는 것을요, 불이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그쵸. 1과 1이 같으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물어봐도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를 한번 출력해 보면은 무슨 true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비교 연산을 쓰지 않고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A라는 것이 만약에 어떤 1이라는 10이라는 어떤 정수형이었어요. 그래 놓고 얘의 상태가 불, 이게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불 연산의 어떠한 상태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0이 아닌 모든 정수값은
불연산에서 예, true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는 1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10의 불연산은 true입니다.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true죠. A가 0일 때만 false예요. 이렇게 보면 네, false죠.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5는 뭘까요? 역시 0이 아닌 값은 모두 true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도 true입니다. 0인 경우에만 false라는 뜻으로 여러분 잘 이해하면 되겠고, 이터러블 객체의 불연산의 의미는 또 뭐냐? 이런 걸 또 물어보는 거예요. 1, 2, 3, 4, 5 이렇게 이터러블 객체죠. 리스트형을 이터러블 객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의 값이, 요소의 내용이 비어있지 않는 모든 리스트는 true입니다. 무슨 말인지 또 갑자기, 예? 불연산에서. 자, 얘는 뭐라고요? true예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경우는 뭐죠?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잖아요. 비어있는 경우. 이게 false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리터러블 객체에 비어있지 않으면 전부 true, 비어있으면 false구나. 당연히 B는 튜플형 비어있어요. 튜플형으로 비어가지고 내가 튜플형을 만들었어요. 네? 튜플형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그냥 소괄호를 열어서 닫았어요. 그럼 걔의 상태가 부울형으로 뭘까요? 비어있으니까 얘도 역시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네. B-E-B-O-O-L. 당연히 딕셔너리형도 마찬가지죠. 직서형도 이렇게 중괄호로 쳐가지고 비어있는 딕셔너리형은 뭘까요? 다 false 상태가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요 성질을 이용해서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우리가 교재에서는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터러블 객체가 하나가 더 있죠. 문자열이 있죠. 문자열 한번 해보겠습니다. D도요. 그냥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건 이렇게 따옴표 2개 맞추면 비어있는 상태의 문자열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뭐라고요? 응? 비어있는 문자열이니까 그 개의 불 상태는 전부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false. 왜 안 되죠? 얘는 1로 나오네요. 비어있는 문자열이 왜 true가 안 되나요? 또 저를 또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비어있는 문자열은 당연히 false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잘못됐나요? 네, 안 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안 되죠? 그런가요? 프린트 얘 대신에 그냥 문자열을 넣어볼게요. 이게 왜 안 되죠? 네, 넣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false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D가 이게 왜 안 되나요? 이렇게 해놓고 이 자리에 D를 넣었는데 갑자기 얘는 왜 true가 안 나오나요? 나오네요. 왜 아까는 안 나왔죠?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문자열까지 나왔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는 이터러블 객체를 넣어보겠습니다. 1, 2 넣고, 여기도 1, 2, 3 넣고,
여기도 뭐 하나만 넣어보죠. 1에 2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는 뭐 KKK 넣어버리죠. 그럼 전부 비어있지 않은 인터러블 객체이기 때문에 전부 4개가 true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네. 집합 자료형이라는 뜻인데 인터러블 객체에 해당되는 거는 문자열,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공부한 딕셔너리 이런 것 전부 인터러블 객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인터러블 객체는 비어 있으면 불연산 결과는 false다. 그리고 비어 있지 않으면 모두 true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보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교과서 102.7쪽, 107쪽, 10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료까지 공부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그러는데 우리가 판명령을 한번 활용해 가지고 인터러블 객체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부울 자료형에서 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는요 1, 2, 3, 4, 5 이렇게 쳤어요. 다섯 개의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하나씩 끄집어내겠어요. 그러면 A.pop 이렇게 치면 A가 하나 끄집어낸 거죠. 지난번에 pop 명령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프린트 A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 1, 2, 3, 4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얘를요 뒤에서부터 하나씩 끄집어내겠어요. 어떻게 끄집어내냐면은 이런 명령이 가능합니다. A는 역시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요. while이라고 쓰겠어요. while 명령은 뒤에서 배울 텐데요. 가로 안의 조건이 참인 경우, true인 경우나 계속 반복하는 명령인데 while 해놓고요. A라고 쳤어요. 그건 뭐냐면 A는 인터러블 객체인데 A 자체의 불 상태가 뭐죠? 비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A가 비어 있지 않는 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한 반복해라. 그러니까 비어 있지 않다면 프린트 B는 프린트 pop A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것을 프린트하도록 했어요. 네, 끝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op A하고 가로 열고 닫아야 되겠죠. 이게 뭐 한 겁니까 제가? A의 pop이죠. 네, A의 pop 가로를 닫고 꺼집어냈어요. 팝 명령은 뭐라 그랬죠? 리스트의 메서드로서 pop은 끝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pop 메서드는 리스트의 끝을 꺼집어내는 겁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5, 4, 3, 2, 1 이게 되지 않습니까? 끝났어요, 반복이. 왜요? 5 빼내고 4 빼내고 3 빼내고 2 빼내고 1 빼내고 비어있을 때 while문이 끝나버렸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while문에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인터러블 객체에 비어있는 걸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유사한 걸 또 해볼까요? 1, 2, 3, 4, 5 대신에 코리아라고 해보겠습니다. 코리아라고 문자를 넣었어요. 네. 이렇게 놓고 역시 한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해보면은 끝에서부터 코리아 스페링이 안 나왔고 스트링 객체는 또 우리가 인터러블 객체를 못 쓰는군요. 그럼 이것을 내가 리스트 객체로 바꿔야 되겠군요. 그럼 이거를 리스트 객체로 바꿔서 인터러블 객체로 만들고 코리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자열을 팝으로 쓰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네, 끝에서부터 A, E, R, O, K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